자, 여러분들 오늘 문제 할까요? 오늘은 이제 행정소송법 문제입니다. 자, 먼저 행정소송법에 있는 소송의 종류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소송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항고소송, 두 번째가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아시죠? 그리고 이 항고소송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거를 취소해달라, 취소소송. 이거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구한 거. 그 다음에 무효 등인 걸 확인해달라, 무효 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송입니까? 세 번째가 의무이행 소송이 없잖아요. 대신에 뭐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가볼게요.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에 위법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소송, 이거를 의무이행 소송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의무이행 심판은 있지만 소송은 없잖아요. 이런 소송 인정 안 해요. 대신에 이것만 인정해. 부작위 배왕성은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라는 거야.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심판,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이행 소송인 거지고 이런 소송을 허용을 안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의무이행 소송 인정 안 한다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된 일을 했을 때 직접 자기의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한다. 이걸 무슨 소송이라고 그래? 이게 민중소송이잖아요. 이게 민중소송이잖아요. 그래서 개념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꼭 읽어봐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법은요, 무슨 소송 중심으로 써 있습니까? 취소송 중심이고 그거를 다른 소송이 갖다 쓰잖아요. 근데 취소는 1심 관할법원은 누구 소재입니까? 피고죠. 피고인 행정청 소재지야. 그래서 원고가 아니고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됐죠? 두 번째 됐고. 세 번째, 여기 조심하세요. 자, 조심합시다. 시도경찰청장님이 A한테 이제 이걸로 한번 우리가 쉬운 걸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세무서장이 A한테 세금 부과처분을 했어요. 세금 좀 내라 이렇게 세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됐죠? 근데 A가 억울해가지고요. 이걸 일단 억울한데 이 사람이 세금을 일단 내긴 냈어. 세금이 이제 100만 원 내라고 해가지고요. 100만 원을 일단 납부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A가 낸 100만 원은 세무서장 돈이 된다고요. 이건 국가의 돈이 된다고. 국가의 돈이 되지 국가한테 귀속이 돼. 효과가. 그래서 우리가 이 귀속죄인, 효과 귀속죄인 국가를 행정기관이라 그래요. 국가의 행정주체라 그래요. 주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행정주체예요. 그리고 이 국가의 손발인 세무서장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행정기관에는 또 뭐 배우셨습니까? 첫 번째 행정 뭣도 있다? 관청도 있죠. 관청을 뭐라 그래요? 행정기관 중에서 자기 이름에 표시권이 있는 기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의결기관, 그 다음에 뭐 자문기관, 보조기관, 집행기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죠? 보이셨죠? 그럼 여기서 이 세금 부과 처분이 A가 억울하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이런 소송, 이 항고송을 제기해, 이 소송을. 그럼 이 소송에서 원고는 A일 것이고요. 피고는
국가예요. 여기 처분청인 세무서장이에요. 이 소송은 누가 피고예요? 이 사람. 처분청. 그러니까 세무서장이라는 처분을 한 이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고. 그래서 저 보세요.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누구라고? 이 행정청이.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 국가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아니야. 처분청이야. 여러분 그러면 조심하세요. 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게 바로 무슨 소송? 당사소송. 그러니까 항고소송은 처분청이 피고고요. 당사자 소송은 이 권리의무 주체가 피고예요. 당사자끼리 다투는 거니까. 그래서 항고는 처분청입니다. 잘못됐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청이 A한테 이제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이 하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늘 공부했던 거. 잘못되면 두 개로 나눠지죠. 무효와 뭘로 나눠집니까? 취소, 사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무효라면 무슨 소송 가는 겁니까? 무효 등 확인 소송을 가는 게 논리적이 맞고요. 그다음 취소 소송은 취소 사유는 취소 소송 가는 게 맞죠. 맞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론은요. 결론은 무효인데 우리가 여러분 얘기를 하면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무효, 아 취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효인데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90일 1년에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아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요. 결론은 무효인데 이렇게 제기해버린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걸 우리가 여기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송이라고 하는 거,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결론은 무효인데 소송의 형태가 뭐야? 취소송이잖아. 그럼 여기 무효라는 거 강조한다면 제소기간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소송 형태가 취소송이니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 근데 우리 판례는 무효지만 소송 형태가 이거기 때문에 제소기간 제한 받는다 맞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 소송으로 요건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지 음리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당연퇴직 인사발령.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있죠. 오늘 내가 공무원인데 오늘 당연 퇴직 사유가 오늘 생겼어요. 오늘 생겼습니다. 사유가.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생겼는데요. 사유가 생긴 걸 기관장, 임용권자가 몰라. 사유가 생겼지만 이 사람은 계속 출근했어요. 출근했다가 임용권자가 한 달 있다가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당연 퇴직 사유가 생긴 걸 안 거지. 한 달 있다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 달 있다가 야, 너 한 달 전에 당연 퇴직 사유 발생했잖아. 너 나오지 마 이제 이러면서 한 달 있다가 당연 퇴직 인사 발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이 경우에 이 사람 공무원 신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할 때 공무원이 끝난 겁니까? 인사 발령을 할 때 끝나는 겁니까? 사유가 생길 때 끝나죠. 사유가 생기면 그냥 끝이야, 당연 퇴직은.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인사 발령 때문에 공무원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발령은 이 사람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미 일어난 이걸 확인만 해준 거니까 결론 당연퇴직 인사 발령은 소송의 대상이 돼, 안 돼? 안 돼. 의미가 없잖아. 그게 직접 피해를 준 게 아닌데 이미 끝난 걸 확인만 해준 거니까 처분성이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 얘도 조심할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일정한 외국인한테 입국금지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한테 표시해준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내부 전산망에다가 그냥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야. 그래서 보시면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다가 입력해서 관리하는 거 지나지 않으니까 이건 외부에 표시된 무효가 아니라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되려면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점 이렇게 되겠지. 갑시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에 이 소송 우리가 의무행 소송이라고 하고 의무행 소송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 아니고 기관 소송이다. 그리고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이고 그리고 공공단체가 아니고 처분 행정청이 피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개가 지금 잘못됐고 세 개가 맞고 이렇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법 첫 번째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분명히 이걸 뭐 틀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틀리지 않게 숙지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2단계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게 우리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참 많이 안 푼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 중에는 기출 지문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시간 내서 한 10분 정도 시간 내서 한번 보는 거고요. 기본적인 공부들은 또 내 친구라든가 이런 걸 하셔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기출 표시돼 있는 그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많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건데도 틀리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거 좀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